자, 지금 시간이 2021년 4월 19일, 오늘 월요일이고요. 오후 9시 12분입니다. 이번에는 4월 달에 관찰했던 종목들 현재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SK. 예, SK는 이건 좀 하단선 한 이 정도는 찍었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하단선을 찍고 상단선 위에까지 갔다가 위에 올라간 것만큼 살짝 토해낸 상황. 예, 여기 올라간 부분, 여기 올라간 부분 이제 살짝 토해내는 거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모레지. 아모레지는 하단선을 안 찍었어요. 예, 안 찍고 그냥 올라가 버렸으니까 이건 사실 이제 크게 할 이야기가 없죠. 뭐 찍은 게 없으니까 그냥 상승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CS 윈드. CS 윈드도 뭐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올라가 버렸습니다. 보시면 이제 하단선하고 상단선 강한 건 요 정도죠. 예, 보시면 이 얼마큼 올라갈 수 있는지 대략적인 공간이 보이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상단선과 하단선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보시고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겠다 정도는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GS 리테일. GS 리테일은 하단선을 이제 찍기 시작했네요. 그렇죠? 한번 플레이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하단선이 여기 있고 이제 총 3개가 있는데 현재는 이제 2개만 사용하고 한번 쭉 감았다가 다시 내려온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매수 전략을 가져간다 그러면 이렇게 하단선을 고려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자, 이 종목은 지금 살펴봐야 될 게 하단선이 아니라 상단선입니다. 하단선을 안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상단선 위로 올라간 거죠. 안 찍고. 잘 보세요. 찍지 않고 상단선 위로 올라갔는데 올라간 것만큼 이제 토해낸 거죠. 어,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때 떤 경우에는 그냥 시세가 좋아서 하단선을 찍지 않고 이제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어, 어쨌든 누군가는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차트로 설명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제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차트로 해석하는 데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 제외를 하는 거예요. 하단선까지 온 케이스만 이제 정의를 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하단선을 찍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매수에 적합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데 그 전에 상단선을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상단선을 넘어갔을 경우에 상단선을 넘은 상태에서는 신규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 경우는 이제 상단선 위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손실 구간에 들어가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HDC 산업개발.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상단선과 하단선에 대한 모든 케이스를 보여주는 상황이거든요. 잘 보세요. 여기가 상단선이고요. 여기가 하단선이에요. 근데 이건 보통 안 찍었다고 보거든요. 다시 오잖아요. 그쵸?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하단선이에요. 근데 안 찍고 올라가. 그리고 상단선 올라가고 나서 보세요. 다시 토하죠. 토하고 나서 상단선으로 내려옵니다. 이 케이스도 동일하게 설명을 하면 상단선 위에서는 매수를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인 거죠. 하단선 아래에서 매수를 못해서 그러니까 기회가 안 와서 매수를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상단선 위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경우에 상대적으로 물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트로 설명을 할 때, 상단선 위에서는 매수하지 마세요라는 말은 상단선 위에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닌 거죠. 예, 주가는 어떤 경우에도 오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지표 차트의 위치와 상관없이 구조와 상관없이 주가는 얼마든지 오를 수 있고 얼마든지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주가를 오르게 하고 또는 내리게 하는 건 차트가 아니라 돈이니까요. 예. 근데 돈이 차트랑 같이 움직일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단선 위로 올라갔는데 돈이 매수로 들어오면 더 올라갈 거잖아요. 그런 케이스에는 문제가 없는데 어, 상단선 위에 올라갔는데 매도가 나오는 경우에는 거의 뭐 제대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경우에 매수를 하면 물리게 되는데 물리면 못 빠져나와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 현대 엘리베이터. 자, 현대 엘리베이터는 하단선을 쓰고 어쨌든 상승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자, 여기가 하단선이죠. 그렇죠? 됐죠? 네, 하단선을 먼저 찍고 올라간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전형적으로 네, 이 하단선을 활용할 수 있는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보여져요. 어쨌든 예, 이 정도면 이제 성공적인 거죠. SK 네트워크스. 이 경우도 어느 정도는 성공적이네요. 돌아왔으니까. 자, 여기가 하단선이죠. 다음으로 볼 종목은 롯데하이마트. 롯데하이마트는 움직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롯데하이마트. 예, 없어요. 자,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하단선이죠. 변동성이 없어요. 변동성이. 예, 조금 특이한 케이스예요. 뭔가 흔들면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제 이 경우에 이제 매수를 했으면 이제 물리는 거죠. 그다음에 현대홈쇼핑. 이것도 완전히 교과서적인 움직임이죠. 예, 하단선에서 상단선, 하단선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상단선, 하단선. 그러면 하단선에서 매수, 상단선에서 매도 이렇게 되는 그런 케이스예요. 올라간 거는 이제 토해내고 마무리됐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단선 아래에서 매수하듯이 상단선 위에서는 매수하지를 않는 거죠. 예, 놓치면 많은 거고요. LIG 넥스원. 이거는 아직도 예, 하단선에 도달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냥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올라갔잖아요. 근데 상단선을 넘어간 경우에는 매수 전략을 가져가지 않는 거죠. 물론 상단선 위에서 올라요. 예. 그런데 힘 빠지면 또 내려오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매수는 상단선 위에서는 하지 않는 거죠. 아모레퍼시픽. 예. 요건 이제 하단선이 여기에 있는데 보통 볼린저 밴드 20보다 하단선이 위에 있으면 볼린저 밴드 20까지는 조정한다라고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거죠. 예, 그래서 여기가 매수가가 돼요. 어쨌든 매수가는 잘 지켜줬네요. 지금 비트코인 월봉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볼린저 밴드 20까지 내려오는 게 적정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5,900만 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택도 없네요. 지금 보면. 그 다음에 한일 현대시멘트. 자, 이거는 동일한 구조죠.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거랑 동일한 구조예요.
하단선이 여기 있고, 그럼 볼린저 밴드 20이 여기 있으면 이제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이 매수가의 최고가가 되는데, 지금 문제는 여기 밑에 이격 볼린저 밴드가 있으니까 42,000원 정도가 이제 매수가가 되는 거죠. 20선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예. 실제로 거기서 한번 튕겼었네요. 지금 몇 번 튕기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보이시죠? 예, 그 매수가는 계속 어쨌든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를 하실 거면 이제 저 가격대를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한일 현대시멘트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금융캐피탈. 예, 우리금융캐피탈은 뭐 상단선 위에서만 놀았기 때문에 이건 할 얘기가 없어요. 한국콜마홀딩스. 이거는 크게 조정을 안 했어요. 여기가 하단선인데 한 이 정도까지는 조정해주고 이렇게 싹 감아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바로 튕겨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예, 이건 크게 할 얘기가 없습니다. 너무 빨리 튕겨버려서. 한국콜마홀딩스. 그 다음에 DPC. DPC 이것도 너무 빨리 튕겼죠. 예, 여기 한 이 정도까지 내려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택도 없이 그냥 예,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크게 할 얘기가 없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상단선 넘어가면 청산 여부만 고민하는 거죠. 홀딩할 건지 청산할 건지. 예, 이 위에서 신규 매수 해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요. 현대리바트. 음, 이것도 생각보다 조정폭이 크진 않았어요. 지금 여기가 하단선이잖아요. 예. 자, 차트를 보면서 어떤 경우에는 하단선을 안 찍어요. 예, 그러니까 차트를 찍는다라는 행위, 하단선을 찍는다는 행위가 반드시 발생하는 건 아닌 거죠. 단지 그 정도 가격이 적정하다라는 거를 이제 지표를 통해서 표시를 하는 거지 그 자리를 반드시 찍는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어, 차트를 설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선 아래, 하단선 아래의 공간을 매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실제로 호가창을 보시든 아니면 예,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을 판단해 보시든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지만 예, 차트를 보고 설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격만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하단선이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하단선을 찍는 경우들도 꽤 많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단선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저 정도 가격까지는 잘하면 조정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각도가 좋을수록 예, 사용하기에 유리하다라는 것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단선, 예, 상단선이 발달되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상단선이 아래를 보는 그런 케이스에서 주가가 상단선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예, 설사 주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예, 그 봉을 활용해서 신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르는 이유가 사실 월봉이 아니라 주봉이나 일봉 차트가 좋아서 오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 봉을 활용해서 거래를 하셔야 되고, 이 월봉을 활용해서는 상단선을 넘어간 경우에는 신규 매수 전략을 되도록 삼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중에 한 번 더 결과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